음, 네라님, 어, 설날에 어디 가시나요? 설날에 여자들이 고생이 참 많아요. 그죠? 남자들은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준 거 먹기만 하고, 안 가세요? 어, 아무튼, 즐거운, 음, 명절 되시고요. 44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글쓰기 2탄이 되겠네요. 이 글을 쓰는 거. 나는 뭐 이 글 쓰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어, 말을 잘 못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상대편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상대편을 어, 아주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음, 전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청문회 스타 아닙니까? 그분께서도 말씀은 투박하지만, 그러니까 어투가 투박하죠. 어투가 투박하지만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핵심을 찔러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논리적이다, 웅변적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글쓰기 훈련에서 나오는 거고, 글쓰기 훈련을 한다는 것은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따라서 화이팅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리적으로 글쓰기는 논리적으로 사유를 하는 것이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로 어떤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모 전시관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리석이 부식이 자꾸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부식의 원인이 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뭐를 써야 되느냐, 해결책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 대리석이 부식이 된다는 것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 이해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도 해피프린스님도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문제점도 그냥 보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역삼각형으로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리석이 왜 부식을 하냐, 그러니까
청소를 하더라 이거죠. 그것도 물 청소를 하더라. 물 청소하는 게 뭐가 문제냐? 화학약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왜 물 청소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비둘기가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왜 많냐? 그러니까는 거미가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미가 또 왜 많냐? 그러니까는 나방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방이. 그러니까 나방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나방을 잡아먹는 거미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 나방을 잡아야 되느냐? 그 나방을 어떻게 일일이 잡습니까? 그럼 거미를 없애야 되느냐? 그 거미를 어떻게 또 일일이 없어요? 비둘기 없앤다고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나방이 왜 생기느냐? 자, 근원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못하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1542님이 대화방에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542님은 처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나방이 왜 있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나방은 왜 생길까요? 나방이 생기는 이유는 불빛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딱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해결책이 됐을까요? 그렇죠. 자, 이 박물관 대리석이 자꾸 부식되는데 그 부식을 잡을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청소를 안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 비둘기 날려보낸다고 안 오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거미를 어떻게 일일이 다 없애겠습니까? 나방이 있는 한 거미가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불빛이야, 불빛. 그래서 해결책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야. 근원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그럼요. 조명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명을 2시간 정도 늦게 조명을 켜서 결국은 대리석 부식 문제를 막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누군가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고는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빠 용돈 줘, 올려줘 했을 때 야, 용돈 지금 돈이 경제가 어떤데 이게 아니야. 이 아이가 왜 용돈을 필요로 하는가? 근원적인 문제를 쫙 따져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물가도 많고 물가도 비싸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해가 된다면 용돈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돼요? 용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가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돈 올려줘. 그러면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논술과 모든 대화는 어떤 대화든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화라든가 논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데니스 텐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논술하는 데서 이제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럼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떤 논술이든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예, 5965님도 들어오셨네요. 아, 5965님은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리석 이제 부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논술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제 자료가 주어진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 자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료를 분석해라. 즉 상황을 분석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뭐가 생긴다?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요 문제점과 해결책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1대1로 상응하는 것이다. 1대1 상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2층 버스 문제를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2층 버스의 문제점이 뭐냐? 2층 버스의 높이가 4.5m다라는 거예요. 4.5m인데 육교가 4m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은 해결책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와 관계없는 해결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와 관계없는 해결책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이거와 관련된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4m의 육교를 4.5m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개정해서 육교를 이제 하는 게 그게 이제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개정해서 육교를 4.5m 이상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교를 4.5m로 높이를 올려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이렇게 아니하고 일반 버스를 증원시킨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 이범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대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요새 어린이 놀이방에 폭행 문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황 분석을 통해서 어린이 폭행 문제다. 그럼 문제점이 근원적인 문제점이 어린이 폭행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이랬을 때 그 해결책으로서 어린이집이 몇 개가 운영이 된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사설을 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이건 저 사무관 승진하는 데 있어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보고서가 이제 이건 논술 같은 건데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걸 잘못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폭행 문제를 막아야 된다는 걸 어떤 이게 해결책이어야 되는데 이 해결책이 뭐가 나왔냐면은 그냥 어린이집 그것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이제 단독 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자료 제시를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자, 그러면은, 맹모 삼천지교. 다시 말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옮겨갔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 아주 유명한 거죠. 이랬을 때 팩트가 자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살다가 시장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갔다. 이 팩트만을 진술한다면 그건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건 팩트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교육 환경을 강조했다 라고 쓴다면 이것도 대단히 평범한 글이 되는 것이다. 교육 환경을 강조했다는 누구나 다 고개 끄덕끄덕해. 창의적인 글이 아니야. 왜? 누구나 다 생각하는 얘기야 이거. 그럼 이거 높은 점수를 받겠냐는 거죠. 절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을 많이 해야 돼.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의 환경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쓰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200자 못 맞춰요. 뭐 1200자, 1100자에서 뭐 1200자 사이로 써라. 그걸 절대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추론을 해야 된다. 어떻게 추론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추론하면은 다양한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교육 환경을 중시한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글을 상당히 좀 쓸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추론하면 글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적성 측면에서 추론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적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각종 직업에 노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적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직업에 노출시켰다. 다시 말해서 장의사가 장의사로 노출시켜보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상인으로 노출시켜본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자로 노출을 시켜본 거잖아. 결국은 맹자는 교육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날 이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는 기껏 쓰는 게 어디까지 쓰느냐? 여기까지만 쓴다는 거예요, 여기. 응?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웃기는 얘기지만 또 하나 더 추론한다면은 세 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겠느냐? 자식 교육에 대한 어머니 치맛바람. 그죠? 자식 교육에 대한 어머니 치맛바람. 이걸 쓸 수가 있겠죠. 참 웃기는 얘기지만 뭐가 한번 그 신문에 크게 나왔냐면요. 아이들 수능 점수 1점이 아파트 평당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강남과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을 비교를 했을 때
강남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꾸만 강남만 얘기하긴 참 그러네, 그죠? 강북을 얘기해 볼게요, 강북. 강북의 아이들이 강남의 아이들보다 시점이 더 높았다. 그러면은 평당 1,000만 원이라면은 1억 원에 1억 원 정도가 뛴다는 거야, 아파트 값이. 그래서 그 유명한 게 강남이 있고, 또 이 노원구에 있고, 저 목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값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저는 아주 시골에 살고 있는데, 시골? 서울 근교지만은, 서울하고 아주 가깝지만은 아파트 값이 굉장히 싸요. 강남하고 노원구 아주 잽도 안 됩니다. 그 참 웃기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적 현상을 바라본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얼마나 많이 풍부해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많은 추론을 해라. 그래야 창의적인 글을 쓸 수가 있고 요구되는 글자 수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번 요걸 가지고 이제 뒤집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음식을 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만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만두도 그 가게에서 사는 그 만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더라도 진짜 유명한 손만두 만들어갖고 막 그 만두도 고기 만두보다는 김치 만두, 약간 그 새콤한 김치가 딱 녹아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돼지고기도요, 이거 웽 갈아버리면 그 맛없어요. 돼지고기도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쓸어서 그 돼지고기가 그 씹히는 맛이 있어야죠. 그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그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지 않았습니까? 거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건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래기라든가 이런 것들 거친 음식이죠. 근데 요즘은 전부 어떻게 먹기 좋게 입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그러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에 이상한 거 있고 대장암 이런 것도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섬유질이 많은 그 이제 거친 음식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그런 게 안 생긴다는 거죠. 대장에 어떤 그 안 좋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두도, 김치도 잘게 다지는 게 아니죠. 김치도 이렇게 좀 대충 다져서 넣고, 그건 숙주도 들어가죠. 두부도 넣고, 돼지고기도 툭툭툭 해갖고 좀 이렇게 입안에서 쓱, 그래서 그걸 딱 쪄요. 일단 쪄서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살짝 둘러서, 기름 또 많이 두르는 거 싫으니까, 왜냐면 만두 자체에서도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싹 구워 먹는 거, 그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번 추석이란다. 자꾸 이렇게 추석이 입에 뱉네요. 요번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들 잡수시도록 하십시오. 음식은 사랑이에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인문학 할 때 음식은 사랑이다, 음식은 기억이다, 요거를 하도록 해볼게요. 음식은 사랑이고 기억이다. 그래서 저는 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8일 토요일 날 5시에, 오후 5시에 서울에 있는 영풍문고에서 북콘서트를 하니까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문학에서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사교육의 부정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해보자는 거죠. 자료를 이제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써봐라 그랬을 때 창의적인 글과 창의적이지 못한 글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사교육을 받게 되면은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한다. 또 하나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즉 그걸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즉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요새 학원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이거 내걸고 학생들 모집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하품 나와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자기 주도적 학습하면은 학원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교육학에 대해서 몰라. 그냥 좋은 말이니까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즉 학생이 내가 욕구하는 바가 뭐지? 그래서 자기 욕구를 자기가 진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드럼을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내 욕구가 딱 진단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물적, 인적 자원을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1244님이 대화방에 참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교육비가 증가해서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 교육비 증가해서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글을 쓰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써. 맞아. 이렇게 되면은 평범한 글이 된다는 거죠. 절대 창의적인 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저 늦게 참석하신 분들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교육의 부정적인 관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교육의 부정적인 관점. 그랬을 때 사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그리고 과외 선생에 의해서 자꾸만 수업에 길들여져 보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그 능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건 누구나 다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2000자, 이거 1500자, 1200자,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갖고. 절대 못 맞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추론을 해라. 풍부한 추론을 해봐라. 그래서 자,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추론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경제적 관점에서는 요것처럼 뭐예요? 교육비가 증가가 된다는 거죠. 교육비가 증가된다.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사회적 관점에서는 결국은 과실을 위한 사교육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나 몇백만 원짜리 과외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하는 사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요, 명품 있잖아요. 명품을 한 번은 싸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팍 때렸어요.
그리고 명품이라는 그 짝퉁을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상은 이거 50만 원짜리 뿐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딱 때렸어요. 어디가 팔렸다? 짝퉁이 팔린 거예요. 그게 뭐냐? 과시야. 어? 사회적으로 나는 이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 과시를 위한 사교육이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 관점에서 보면은 교육 내용 관점에서 보면은 주입식 교육이 될 영향이 크죠. 주입식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과외 교사에 의해서 중요한 것을 자꾸만 얘기함으로써 반복 학습을 시킴으로써 그걸 주입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뭐든지 결정을 못해. 마마보이나 파파걸이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도 당연히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교육 내용 차원에서 주입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여기 또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벌써 이제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해서 글을 쓰면은 평범한 글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내용 관점에서 또 다른 하나를 본다면은 학교에서의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 수업 집중 불가능. 학교 수업 집중 불가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교육 내용 관점이었지만은 요번에는 그러면은 학교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학교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학교 교육을 경시하겠죠. 자, 여러분, 학교 교육 잘못됐다라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학교 교육 잘못했다고 학교 교육을 자꾸만 비판하고 선생님들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을 비판하면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교육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정책이 잘못됐냐면요, 사교육은 절대 못 잡아요.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면 사교육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내실화시키란 말이야. 그럼 애들이 학원 안 가죠. 근데 이 공교육을 내실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사교육만 잡으려고 해. 근데 사교육은요, 밥그릇 쌈이에요, 이거. 학원 망하면 거기에 종사는 학원 원장서부터 해갖고 선생들서부터 했고, 선생들 밑에는 또 자식들 있고 부모들 계시고, 그거 다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교육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조야. 그 공교육을 내실화하면은 사교육이 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은 보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공교육 내실화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교육 잡겠다. 바보들이죠. 제가 3년 한 5개월 뒤에, 혹시나 3년 5개월 뒤에 경기도 교육감으로 한번 나가볼까? 꿈을 한번 가져볼까요?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이 돼 주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이범수님, 리범수님, 7785.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애청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게 사실상은 SNS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방송의 힘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는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육을 경시하고 또 하나 집어넣는다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서의 체벌을 인정한다는 거죠. 학원에서의 학생 체벌을 부모가 인정한다. 이런 사교육에 부정 관점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원에서의 체벌을 부모가 인정한, 이거 이번에 문제 터진 거잖아요. 무슨 문제죠? 이게 목동인가 그래 또. 그러니까는 이게 학원 잘 되는 데는 이게 또 대박 터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돼버렸어. 그래서 막 신문에서 소개가 되고, 뭐냐면은 공무원 되기가 힘들어. 공무원 되기가 힘들어갖고 스파르타 학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인들이잖아, 이 사람들. 다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늦게 오면은 거기서 일어났다 섰다, 일어났다 앉았다는 걸, 그걸 이제 군대용으로 쪼그레뛰기라 그러네? 그거 하고 체벌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자기를 통제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게. 자기를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통제가 돼서라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의지 가상하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스파르타라는 말 자체가 그걸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스파르타 있잖아요. 고대 아테네 그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근데 막 스파르타하고 막 쓰대? 그 의미도 모르고. 스파르타는요, 그 아이가 딱 낳잖아요. 남자아이가 나오잖아요. 이거 별풍선 5개요. 해피 프린스님 고맙습니다. 남자아이가 탄생을 하게 되면요, 국가 신체 검사장이 있어요. 렉제라 그러는데 거기 딱 보내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서 합격하면은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키지만, 불합격하면요, 타이게투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다가 유기해버려. 다시 말해서 버리고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밥이 되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뭐 기숙학원에 보낸다. 결국 뭐예요? 타이게투스 산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가 가겠다 그래갖고 가는 것만 몰라도 부모가 너 공부 안 하니까 가. 그래갖고 끌고 갔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단어 자체가 무서운 거야. 근데 어쨌든 참 슬픈 겁니다. 성인인데 스스로 체벌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사교육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추론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창의적인 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의적인 글쓰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범하게 글 쓸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여러분들 했을 때 이렇게 쓰면은 평범한 글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이 적어서 그 내용을 더 넣기 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뻔한 글이 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수업에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어렵다. 그 다음에 교육비가 증가해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요렇게까지만 쓴다면은 이건 진짜 기대하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글만 썼다는 거죠. 절대 창의적인 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쓴 B안, A안보다도 B안, 즉 경제적 관점에서 사교육이 드는 비용이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는 과시를 위한 사교육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관점에서 본다면 주입식 교육이 영향이 클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의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왜? 이미 다 배우고 와. 그리고 학교 관점에서 본다면 애들이 학교 교육을 경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이거 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에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딱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 학원 강사만 못하던 소리 들면은 사표 쓸 줄 알아. 이게 사립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대단하냐면요. 몇십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전공 분야에서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게 교사로 임용이 되면서 잡무가 많아져.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일보다도 잡무가 많아져 버려. 그게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해져 버려.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니까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학원 강사만 못하다는 소리가 들려버리는 거야. 교사의 잡무도 줄여줘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교사들 그러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누가 있다? 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서 내 부모가 있듯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학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 봤지만 학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 교육을 경시하는 것이고 학원에서 이 체벌은 부모가 용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학교에서 체벌하면 당신이 뭔데 그래갖고 난리를 치지만은 학원에서 체벌은 인정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들 스스로가 사교육을 받겠다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여러분들 성인들도 지금 체벌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다음 시간에는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서론, 본론, 결론의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내고요. 네, 월요일 날 정규 방송 시간에 인문학에 대해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음식은 사랑이고 음식은 기억이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요. 김태원 씨를 상당히 좋아해요. 락커 김태원 씨. 그분이 독하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지혜로워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나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지혜롭고 비유를 상당히 잘하셔. 그래서 제가 김태원 씨를 모르니까 김태원 씨하고 한다면 음악과 인문학을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태원 씨가 좋아하는 노래 그거를 김태원 씨가 노래를 그 연주를 하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인문학을 강의를 하고 싶고 근데 역시 인맥이 없어서 제가 또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해서 그분은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셰프들 있잖아요. 그 셰프 분들하고 음식에 대해서 음식에도 철학이 있거든요. 음식엔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철학을 인문학을 통해서 그분의 음식 철학과 그 다음에 이 인문학을 같이 연결해서 음악과 또 인문학 요거를 같이 하고 싶어요. 요새는 그 그림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푸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음식하고 음악 요걸 인문학으로 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몰라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자, 사라지겠습니다. 저도 웃기는 걸 한번 해볼게요. 뿅! 합니다.